개발도상국이 부유한 국가에 이르는 경제 성장 공식이 하나 존재합니다.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며 선진 기술을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공식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대한민국, 이른바 한강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공식은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리쇼어링 정책, 그리고 AI와 자동화 기술의 결합이 기존 공식의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한 데 이어 미래의 로봇 도입 비용이 저임금 노동력보다 저렴해진다면 글로벌 기업들이 인건비가 낮은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유인이 사라지죠. 그렇다면 이미 이 사다리를 올라온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번 우리나라의 거대한 투자의 시발점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잠재 성장률은 본질적으로 노동, 자본, 그리고 생산성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에 예전과 같은 노동 투입을 통한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역 환경 역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면서 이러한 자국 우선주의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죠. 그렇다면 남는 성장 엔진은 딱 한 가지, 바로 생산성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생산성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변수가 바로 AI죠. 여기에 더해 전 세계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AI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결정적 사건이 지난 6월 벌어졌는데요. 미국 정부가 엔트로픽의 최신 모델 페이블에 대한 모든 외국인의 접근을 중단한 겁니다. 한국과 일본 등의 동맹국도 예외 없이 말이죠. 이는 AI 기술에 대한 접근이 이 지정학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이렇게 차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 접근 제한이 해제가 되었지만 이는 많은 국가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이제 타국의 AI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AI가 단순한 산업 기술을 넘어 국방력, 그리고 안보와 직결되는 이 상황에서 타국의 AI 기술에 국가의 명운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된 것입니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프론티어 모델 경쟁에서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국가 차원의 독립적인 데이터 처리 및 연산 능력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소버린 AI의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먼저 생산성 혁신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고 동시에 국가 안보를 위해 결코 타국에 이 통제권을 넘길 수 없는 것이죠. 올해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 이날 삼성과 SK가 발표한 국내 투자 계획은 무려 4,755조 원, 우리나라 연간 GDP의 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 돈의 대부분은 인프라, 반도체 생산시설과 AI 데이터 센터로 들어갑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대한민국의 AI 내셔널 인프라스트럭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봇과 피지컬 AI를 움직이는 심장 역할을 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AI를 소비하는 나라에서 이제 지능을 수출하는 나라로 전환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AI를 소비하는 나라에서 지능을 수출하는 국가로 정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이러한 거대한 투자들이 잘 돼서 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문제들을 잘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나서서 모든 국가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러면 반도체 대호황 아니냐, 너는 왜 팔았냐 라고 말이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포트폴리오 변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삼성전자 매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했었는데 이때 의아해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직후에 갑자기 급락을 해서 또 관심을 주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제가 당장의 주가가 급락할 것이다 하고 예상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일일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급락한 이후에야 이제 애써 이유를 찾는 왜 급락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그렇게 찾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매도 이유에 대해서 조금 한 1분 정도로 간결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깊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산업이 발전하는 속도와 금융시장이 이를 가격에 반영하는 속도는 다릅니다. 현재 국가와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미래의 기술 패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방어적이고 필수적인 행위이지 이것이 단기적인 미래의 현금 흐름을 보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뭔 소리냐, 이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이 반도체를 구매한 최종 AI 기업들
또 국가들, 이 칩을 구매한 주체들이 AI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 그 수익화의 속도와 가시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 최종단의 수익 창출이 지연된다면 현재 이 폭발적인 수요, 그리고 거대한 투자들은 언제든지 공급 과잉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와 삼성 역시 이를 잘 인지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대규모로 투자되는 이 수천조 원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십 년에 걸친 장기 청사진입니다. 확정이 아니라 방향성이죠. 최태원 회장은 이 투자 발표에서 시장의 수요를 면밀히 관측하며 투자를 집행하고 리스크를 감안해 실행 가능한 재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공식 발표 역시 무조건적인 증설보다는 장기 수익성과 수요 가시성에 기반하여 투자를 집행하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했죠. 수요가 따라오는 만큼만 집행하겠다는 조건부 투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빅테크의 대규모 설비 투자라는 필요 조건은 충족되었으나 이를 장기적으로 떠받쳐줄 수요의 지속성이라는 충분 조건은 아직 미확인 상태인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주가는 이미 장밋빛 미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시청자분들은 선행 PR이 6배 수준이 저평가된 것 아니냐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6배라는 밸류에이션을 산출하기 위해 분모에 들어간 예상 순이익을 해체해 보아야 합니다. 예상 순이익에는 작년에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 47조가 올해 250조 원대로 다수 배 넘게 뛰고 그리고 내년에 또 40% 넘게 성장하는 여기에 더해 매년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그러한 증권가의 낙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싸 보인다는 것 자체가 앞서 말한 전망들이 맞는다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상징적인 변화는 시장의 이익 계산법 그 자체입니다. SK증권 애널리스트는 메모리 산업이 장기 공급 계약 기반의 이제 선수주 후 증설 구조로 변모하기 때문에 이 시클리컬 산업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분석했고 한화투자증권도 선행 어닝퍼시얼 44만원의 목표 PER 10배를 적용하면서 SK 하이닉스가 더 이상 극심한 이익 변동성을 보이는 회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높은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변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 메모리 업체가 낮은 멀티플을 봤던 이유는 이제 하반기마다 이익이 급감하는 이 경기 민감성 때문이었으나 장기 공급 계약, 매년 얼마씩 주기적으로 판매하는 계약, 이 LTA를 통해 메모리의 경기 순환 구조가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낮은 멀티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인 것이죠. 하지만 그런 말이 있죠. 얼룩말은 자신의 얼룩무늬를 이제 쉽게 바꾸지 못한다. 이 메모리 산업의 사이클적인 특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은 하나의 가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낙관들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선 반영돼 있습니다. 즉, 이 현재의 낙관적인 가정들은 주가를 더 밀어올릴 호재가 아니라 이제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틀리면 떨어진다는 뜻이죠. 이 가정들이 전부 지켜진다면 이는 어느 정도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기 때문에 얻는 수익은 크지 않고 반대로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긋이 난다면 이제 하방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은 좁고 하방 리스크는 큰 그러한 비대칭적인 구간인 것이죠.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듯 경쟁과 정치 문제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제가 확신 대신 경계를 선택하고 매도를 결정했던 진짜 이유입니다. 이제 당장의 급락을 예상해서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리턴 대비 리스크가 큰 상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매크로의 불확실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뇌관입니다. 올해 계속 말씀드렸듯 자국 우선주의와 공급망 재편의 흐름은 본질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높입니다. 더불어 이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확보 등 AI를 향한 천문학적인 인프라 투자 역시 막대한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단기적인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죠. 이러한 흐름은 필연적으로 금리 인상을 압박합니다. 실제로 6월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연내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금리는 모든 자산을 끌어내리는 그런 보편적인 중력입니다. 자국주의와 거대 인프라 투자가 물가를 자극해 금리를 높은 수준에 묶어둔다면 그 무거운 중력은 자산들에게, 특히 반도체를 구매하면서도 이익은 없는 이 AI 기업들에게 가장 가혹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미래의 이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가 될 것은 이제 AI가 실제로 보편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일궈냈다는 조짐이 보일 때입니다. AI 생산성 혁신이 사회 전반의 물가 하락을 유도하고
또 AI에 투자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가져다 줄 때 비로소 시장의 팽배한 의구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저 또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러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발견이 된다면 저희 채널에서 반드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